발표 시작을 해주세요. 예, 발표 시작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예,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예, 임채민, 네, 신호영 학생.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 안녕하세요.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Renaissance에 대해서 발표할 박승재, 임채민, 진호영, 최윤서, 탁채린, 흥민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발표자 진호영입니다. 저희의 발표는 크게 월터 페이터에 대한 설명,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Renaissance의 간단한 소개 및 Preface, Logioconda, Conclusion의 각 부분의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Discussion Ques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저자인 월터 페이터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1839년 8월 4일에 영국의 런던에서 출생하여 1894년 7월 30일에 사망하였으며 그는 영국의 비평가이자 수필가 그리고 인문주의자였습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로 유명했던 그는 초기 고전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예술은 예술 고유의 미를 위해 존재하며 도덕적 기준이나 실용주의적 관점은 예술의 의의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터의 유명한 작품들로는 Marius the Epicurean, Imaginary Portraits, Appreciations, Plato and Platonism이 있습니다. The Norton Anthology 책에서는 그는 쾌락주의를 중시하였으며 고도로 짜여진 산문체로 글을 작성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인상주의적 비평을 주로 한 그는 오스커 와일드에게 매우 현대적이라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Renaissance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867년과 1877년 사이 다양한 에디션으로 출판되었고 Preface, Conclusion과 더불어 8개의 에세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에세이에서는 페이터 자신의 예술관을 바탕으로 르네상스의 작가와 시인을 비평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르네상스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시대를 고대, 중세, 계몽주의 및 낭만주의 시대 등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컨클루전은 많은 논란과 비판을 낳았었는데 기쁨과 황홀감의 순간을 찾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담겨 있어 이러한 인간의 경험에 천국을 복종시킨다고 생각하여서 크리스티애니티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두 번째 에디션에서는 컨클루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 글의 주제는 예술가의 정확성이나 도덕적 지위로 예술을 판단하기보다는 예술에 대한 아름다움과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평론가들이 모든 예술 형태와 삶의 경험에서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바라는 페이터의 바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페이스의 부분에서의 주요 내용과 구절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1의 주요 내용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파란 글씨로 나타낸 부분에서는 이제 미를 추상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용어와 공식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는 문학작품을 향유하고 탁월함을 구별하며 미탁월성, 예술 등의 용어의 확장된 의미를 활용하는 데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러한 페리어의 의견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뷰티는 relative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그는 미의 상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미학을 배우는 사람의 목적은 아래의 파란색 하이라이트로 표현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추상적으로 미를 정의하기보다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미를 정의하는 것임을, 그리고 보편적인 공식의 발견보다는 이제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공식의 발견임을 페이런은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패러그래프 2에서는 페이터가 말하는 미학적 비평의 기반이 사물을 그 자체로 보는 것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란색 밑줄 친 부분에서는 미학적 비평이 다루는 문학작품에는 수많은 미덕과 우수함이 내재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추상적 형이상학적 질문은 이제 미학적 비평과의 관심사가 아님을 말하였습니다.
paragraph 3를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을 통해서 그는 미학적 비평의 목표를 작품에 내재한 즐거운 감정을 설명, 분석 요소로 분해하는 것, 즉 virtues를 구분하고 분석하며 부속물로부터 분리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virtues는 맨 위에 노란색 밑줄 친 부분에서 나오듯이 기쁨에 특별하고 고유한 인상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 지아칸다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는 모나리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recent critic는 예술 비평가로서의 목표를 달성한 자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패러그래프 4에서는 예술적 비평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 나옵니다. 그는 아름다움의 추상적인 정의보다는 temperament, 즉 아름다운 존재에 깊이 감명받는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파란색 글씨에서 제시되듯이 아름다움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그는 말하고자 하였고, 개인적인 경험과 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paragraph 5에서는 virtues qualities만을 담은 작품을 지어내는 예술가는 즐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virtue는 윌리엄 월스워스 작품의 능동적 원칙이며 비평가는 이제 파란색 하이라이트된 부분에서 표시되었듯이 그 원칙을 추적 및 세분화하여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virtue를 포착하는 것이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paragraph 6에서 그는 르네상스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르네상스를 언급하는 이유는 르네상스가 페이러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우수함의 명확한 표명, 육체적 아름다운, 신체 숭배, 종교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 정신에 대한 계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paragraph 7에서는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관심사가 제시됩니다. 이는 이제 노란색 글씨 부분에서 나타난 지성과 상상의 긍정적 결과, 구체적인 예술 작품, 그리고 특별하고 중요한 개성, 보편적인 정신과 특징, 그리고 온전한 윤리적 우수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paragraph 8을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영역에서 머물던 감상은 사실은 이제 고립적인 것이 아니며 unity of spirit이 unity of products of the Renaissance에 영향을 줍니다. More favorable conditions는 intellectual isolation의 반대로 볼 수 있는데 구성원끼리 소통하며 서로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서로의 생각이 유사해지고 다양한 관심사 주관이 일정한 지점으로 다소 수렴하게 됨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unity of spirit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paragraph 9에서는 독일의 미술 고고학점인 윙클레맨의 헬레니즘 사상 그리고 그리스 정신이 제시됩니다. 이제 그는 18세기의 인물이지만 이전 시대의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의 마지막 성과로 볼 수 있으며 르네상스의 동기와 경향을 설명하였다고 제시됩니다. 프리페이스의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채민 화구님이 다음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지아 칸다와 컨클루전 설명 그리고 디스커션 퀘스천 소개를 맡은 발표자 임채민입니다. 라지아 칸다에 대한 페이러의 비평을 설명하기 앞서 라지아 칸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라지아 칸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으로 모나리자라는 이름으로 더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추상화의 대상은 페이러의 글에서 엘 지오칸다로 지칭되는 플로렌틴 프란시스코 델 지오칸다의 세 번째 부인인 리사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이 작품의 이름인 라 지오칸다가 유래합니다. 이제 라 지오칸다에 대한 페이러의 비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러는 이 발제문에서 모나리자의 Subdued and Graceful Mystery, 우아한 신비로움과 또 그녀의 헤아릴 수 없는 미소에 대해 천사를 보냅니다. 그는 모나리자를 다빈치의 연장선으로 본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모나리자를 다빈치의 아이디얼 레이디로 묘사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페이터는 모나리자에 대해 embodiment of the old fancy와 symbol of the modern era로 압축적으로 드러냅니다. 페이터는 헤라클레이토스의 한 글귀로 conclusion을 시작합니다. All things give way, nothing remains. 고대 철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은 페이터는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의 삶의 철학을 드러낸 conclusion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conclusion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유물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페이터는 만물은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바뀌고 새로운 무엇이 되었다가 융해되어 다시 새로운 조합이 된다고 이 글에서 주장합니다. 또 세계의 본원은 물질이므로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고 따라서 죽기 전 유예 기간 동안 의미 있게 잘 살아야 하는데 이때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곧 미학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그의 철학을 나타냅니다. conclusion의 두 번째 단락에서도 유물론의 내용이 계속해서 기반을 이룹니다. 페이터는 이 단락에서 impression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에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경험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그의 고유한 철학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conclusion의 세 번째 단락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납니다. 페이터에 따르면 매 순간 인간이 느끼는 경험과 끌림은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의 산물이 아닌 매 순간 경험 그 자체를 명확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경험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페이터의 의견입니다. 대상을 통해 definite한 것을 얻는 것보다 인상, 즉 impression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페이터는 예술은 예술 고유의 미를 위해 존재하고 도덕적 기준이나 실용주의적 관점은 예술의 의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페이터가 살던 빅토리아 시대의 삶의 가치는 쾌락을 억압하는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에 페이터의 Gem like flame 그리고 passion을 강조한 삶의 가치는 당대 사회의 가치와는 상반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열정적 태도, 즉 감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짧은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열정적으로 호기심을 가지며 새로운 감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페이터는 빅토르 휴고의 글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형 선고 아래 있지만 동시에 무기한 유예 상태이다. 즉,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인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페이터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상대적으로 그 기간을 늘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열정만이 우리에게 풍부한 인식을 더해줄 수 있다고 하며 열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에서 준비한 디스커션 퀘스천을 소개하겠습니다. Although Peter seems to favor the concrete over the metaphysical, he still regards an introspective attitude as the first step towards seeing one's object as it really is. Is Peter trying to abandon metaphysical analysis of art, or reconcile it with his own emphasis on emotional evaluation? What reason might Peter have had to focus on artists from the Italian Renaissance rather than those from his own time? Comparing Peter with Ruskin, which do you think is more reasonable? Peter's argument that art exists for art itself, and moral criteria or pragmatism cannot be significance of art, or Ruskin's argument that art's moral value is important. 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 발표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그 텍스트를 이렇게 패러그래프 별로 그 조희석 학생 그 두 번째 그 문제 말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false예요. 그러니까 그 X가 답입니다. 예, 그 이렇게 그 패러그래프를 아주 꼼꼼하게 리딩을 해주셔서 예, 고맙고요. 자, 그 이제 본문으로는 좀 나중에 돌아오고 자, 월터 페이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준비한 그 강연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 이 강의안을 올렸나 모르겠네요. 지금 갑자기 기억이 예, 예. 제가 올렸군요. 예, 여러분 이거는 그 이제 저의 강의안입니다. 자, 페이트의 그 책 제목이 이제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Renaissance 그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그냥 The Renaissance라고 이제 줄여 부르죠. 자, 여러분 그 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페이트의 문장이 어떤가요? 예, 한번 소감 얘기해 보세요. 페이트의 문장이 어때요? 이 영어 문장이. 예, 매우 길게 느껴졌다. 예, 뭐 또 다른 거 없나요? 예, 비유적 표현이 다소 가미되었다. 예, 문장이 아주 그 아름답지 않나요? 예, 문체가 아주 그 문학적으로 느껴졌다. 여러분 그 이 페이터의 그 문장 같은 이제 이런 그 영어 문장을 읽으시는 건 정말 그 영어 영문학과 학생의 특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다른 전공에서는 아무리 뭐 영어를 많이 읽어도 이제 이런 그 성격의 영어 산문을 읽을 수가 없죠. 이제 그 페이터의 이제 그 산문은 정말 영문학 중에서도 가장 그 아름답기로 유려하기로 그 유명한 이제 산문이고요. 그 우리가 그 예전에 읽었던 그 에드먼 버크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한 그 에드먼 버크의 그 산문 그리고 그 러스킨의 산문 그리고 이 페이트의 산문 자, 이 세 사람의 이제 산문이 이제 영문학에서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산문으로 꼽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주 이 산문의 어떤 모범으로, 그 이제 꼽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버크의 경우에는 너무 그 문장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기는 한데, 예, 정말 그 이 산문을, 예술의 그 경지까지 끌어올린, 이제 그런 산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기회에 꼭 주의해서, 읽어보세요. 자, Pater's ideas were central to the Italic movement of the late 19th century. 자, 19세기 후반부터 뭐 그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럽에서 예, 그 지금 다른 학생들이 지금 넘기고 있는데 예, 넘겨주지 마시고요. 19세기 후반에 그 이제 신미주의 운동이라고 하죠. 혹은 뭐 탄미주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어떤 아름다움을 그 이제 중시하는 예술 사조.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예술 사조의 그 핵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페이터의 그 생각이 그 신비주의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Pater's writings legitimized the sensuous aspects of art in place of didactic elements. 사실 이게 여러분 그 예술의 아주 오래된 질문 중 하나죠. 그러니까 예술을 우리가 감상을 할 때 교훈을 얻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거기서 그 감각적인 기쁨을 얻는 게 더 중요할까요? 뭐 어느 한쪽으로 사실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페이터의 그 경우에는 예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didactic elements 뭔가 그 교훈적인 그러니까 그 예술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운다. 자 이것보다는 그 예술이 나에게 감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이제 이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 예술의 어떤 그 감각적인 그러니까 센슈어스한 그런 측면을 강조를 했다. 그리고 disregarding the twin Victorian virtues of hard work and moral earnestness, he argued in favor of an aesthetic that valued the love of art for its own sake.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에 그 아주 중요한 가치가 뭐 있었는데 뭐 딱 두 개는 아니고 근데 두 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워크 아주 그 근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도덕적인 진지함, 성실함. 자 이거를 그 빅토리아인들은 아주 강조를 했는데 어, 이 가치를 그러니까 페이터가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가치보다도
더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 그러니까 the love of art for its own sake. 자, 예술을 그 자체로서 사랑하는 것. 이러한 그 신비주의적 자세를 페이터가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이 말은 페이터가 처음 쓴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페이터 이전에 이제 이 말을 쓴 사람이 있었는데, 자, 페이터 때문에 이 말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말이 그 신비주의 운동의 그 정신을 딱 압축적으로 그 드러내는 말이 되었죠. 그러니까 the love of art for its own sake. 자, 예술을 그 자체로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 예술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냐, 어떤 것을 얻느냐,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자체로서 즐겨라. 이제 이러한 자세인 거죠. 자, in contrast to Ruskin, Pater believed that art had to be appreciated not for its content, but for its immediate effect upon the senses. 자, 러스킨과 그 페이터를 우리가 이제 대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스킨은 이제 컨텐츠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음? 그러니까 예술의 뭐 테크닉이라든가 기법, 뭐 색깔, 뭐 색조, 자, 이런 거는 다 그 컨텐츠에 비하면 부수적인 것들일 뿐이다. 자, 예술에서 중요한 건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great 아이디어들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페이터는 컨텐트보다는 자, 예술이 immediate effect upon the senses. 자, 그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의 감각에 어떠한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가, 그거를 더 중시했다. 자, 그래서 자, 러스킨과 이제 페이터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스킨은 그러니까 컨텐트, 내용, great idea. 그래서 이제 러스킨이 그러니까 파테릭 펠러시를 이제 비판을 한 것도 그 파테릭 펠러시가 어떤 대상의 트로트를 왜곡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great 아이디어를 그 대상에 들어있는 그 아이디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테릭 펠러시를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페이터는 내용보다는 그게 그 예술이 어떠한 그 나의 감각에 어떠한 영향을 즉각적으로 끼치는지,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러스킨이 아주 그 극찬했던 그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에는 그레이트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자,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그 화가가 1853년에 쓴 그 그림 The Awakening Conscience, 그러니까 깨어나는 양심이다. 자, 이런 그 제목의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자세히 보세요. 자, 이 그림에 어떤 아이디어들이 지금 숨어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그림이에요?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일단 테크닉의 측면에서 완벽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그 선이나 이 모양이 선명하죠. 마치 그 사진을 찍은 것처럼 아주 그 디테일을 선명하게 그리고 있죠. 자, 테크닉은 완벽한 그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 없겠죠. 지금 어떠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한테 앉으려는 것 같다. 그럼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다. 예, 또 다른 뭐 추측이 있을까요? 남녀는 부부 관계일 것 같다. 아니면 사이좋은 남매일 수 있다. 예, 연인 관계이다. 예, 저 고은비 학생의 말이 예, 맞습니다. 또 이제 미니 학생의 말도 맞고요. 어, 자, 여러분 지금 이 실내가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 자, 어긋난 연인 관계일 수 있다. 예,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 실내가 지금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는데 일반적인 그 빅토리아 시대 가정의 모습이라기 빅토리아 시대 그 가정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 그 어지럽혀져 있어요, 지금. 예? 막 악보, 막 실, 장갑, 그러니까 너무 그 이 방안이 좀 어지럽혀져 있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여자가 남자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듯한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자, 불륜 관계입니다. 자, 이 여자는 이 남자의 미스트리스, 그러니까 내연녀예요. 그리고 지금 이 집은 이 남자가 이 내연녀에게 뭐 사준 아니면 이제 두 사람이 그 만나는 미래를 갖는 이제 그런 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 불륜 관계인 아마 이 남자는 뭐 분명히 그 아내가 있겠죠. 그 불륜 관계인 이 두 남녀가 함께 피아노를 치다가 이 여자가 그 남자의 무릎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다가 지금 여러분 그 이게 창문이거든요. 자, 이 창문 바깥은 상당히 그 밝죠. 나무가 이게 우거진 아주 밝은. 그런데 자, 이 실내는 약간 어둡죠. 그런데 자, 이 여인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은 이 창문 바깥으로 향해져 있어요. 지금 창문 바깥을 보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사람이 불륜이라는 건 어디서 드러나냐면 어, 자, 이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여인의 그 이 손을 보면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상징들이 동원이 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여기 보면 오른쪽에 그 시계가 있는데 자, 흥미롭게도 이 시계가 지금 유리병 안에 있습니다. 자, 유리병 안에 있는 이 시계 뭘 상징할까요? 바로 이 여인의 처지예요. 지금 이 여인의 이 삶이 이 삶의 시간이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불륜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자, 이 남녀의 관계는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기 아래에 고양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 바로 앞에 작은 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이 작은 새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자, 이 고양이는 지금 이 남자이고 이 작은 새는 지금 이 내연녀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이 새를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자, 이 남자 역시 이 여자를 괴롭히면서 그 삶을 낭비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그 또 악보가 있는데 여러분. 악보가 있는데 여기 그 희미하게 자, tears라는 그 글자가 보입니다. tears. 눈물. 그러니까 눈물의 그 눈물의 어떤 어, 이 세월을 이 여자가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는 이 여자를 이제 피해자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남자의 그 미스트리스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도 이제 그런 이제 타락한 잘못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오른쪽에 이렇게 막 천이 있는데 이게 다 막 실이 이렇게 막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이 여인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다 실이 헝클어져 있는 음? 엉망이 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통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 그 위먼 허트가 이야기를 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선가 지금 이 여자에게 양심의 어웨이크닝,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 유부남의 내연녀로 이런 이 방탕한 삶을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의 무릎에서. 그런데 지금 이 바깥에는 이 환한 대낮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두운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밝은 삶으로 이제 이 여자가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그림에 지금 어떠한 그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러스킨이 이제 이 그림을 극찬을 했습니다. 그 러스킨이 좋아할 만한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이 아이디어를 떠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그림 자체도 훌륭하지만, 자 그런데 이거는 러스킨이 이제 좋아할 만한 그림은 아니고 어, 그 페이터의 이제 입장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1893년에 나왔는데, 자 어브리 비에드슬리, 이 사람이 그 당대 아주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그 서파가였습니다. 이 어브리 비어드슬리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극작가가 쓴 그 살로메의 한 장면을 지금 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게 그 여러분 뭐 어떤 좀 장면인가요? 이게 좀 끔찍해 보이는 장면이죠. 지금 이 여자가 지금 한 남자의 그 머리를 이렇게 양손에 쥐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작품이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건데, 그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존 더 배프티스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세례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그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당시 그 왕의 어느 그 잘못을 이제 그 지적을 해서, 그러니까 그 왕이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자기 그 동생의 그 아내와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제 그거를 아주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은 세례 요한을 그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 가두긴 했지만 이제 죽일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왕의 부인, 그러니까 원래는 그 왕의 동생의 부인이었던 이제 그 여자가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날은 이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여자의 딸,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였다고 합니다. 그 딸이 잔치 그 자리에 나와서 아주 그 아름다운 춤을 춰서 왕을 크게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너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내 그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그런데 이제 이 살로메는 그 어머니로부터 이미 지령을 받은 게 있었어요. 이 딸이, 이 살로메가 왕한테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저는 그 왕의 어떠한 그 보석이나 땅도 원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미리 딸에게 그렇게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왕이 굉장히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사실은 두려워하고 또 선지자라서 이제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미 자기가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옥으로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자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오스카 와일드의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약간 그 바꾸었는데,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사랑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각색이 됐거든요. 그래서 살로메가 그 세례 요한을 사랑해서 요한에게 어, 내 사랑을 받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제 요한은 이제 살로메의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이 살로메가 저 남자를 죽여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왕 앞에서 아름다운 춤을 춰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요한의 머리를 얻어내는 이제 그런 그 내용으로 이 각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은 이 살로메가 그 선지자, 그 예언자라고도 하죠. 예언자인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제 양손에 그 이 감싸쥐고 아주 그 뭐랄까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표정으로 지금 이 남자의 머리를 들여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그 부도덕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의 머리를 어떤 자기의 그 욕심으로 이제 베게 하고 또 그 머리를 이렇게 또 뒤면서 어떤 그 욕정에 가득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사실 이게 여기에는 그레이트 아이디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죠. 뭔가 그 보는 사람에게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그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윌리엄 홀먼 헌트의 그림처럼 뭔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일러스트레이션은 상당히 그 잘 그려진 일러스트레이션이고 여기에서 어떤 얻을 수 있는 그 감각적인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페이터의 이제 사상을 추종하는 그 이제 신미주의자들이 이제 좋아할 만한 이제 그런 그림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의 어떤 차이에서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그 러스킨의 예술관과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 이제 페이터의 예술관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포인트는 aesthetic criticism 그러니까 should not concern itself with beauty, but with the sensations or effects of the art object and the means by which those sensations or effects are rendered. 그러니까 aesthetic criticism, 그러니까 신비주의 비평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예술 작품이 어떠한 감각적인 반응을 나에게서 이끌어내는가. 그리고 그런 감각적 그 효과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주제를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the aesthetic movement is transition.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어떤 심미적인 그 자극을 주는 그 시간, 뭔가 감각적인 기쁨을 주는 그 시간은 사실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그 아주 순간의 그 인상인 거죠. 그러니까 art should be valued for its own sake, for the immediate pleasure, not for any larger meaning. 그래서 예술은 그 자체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고, 자, 그 예술이 어떠한 즉각적인 그 쾌감을 주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예술에 어떠한 그 이 미닝이 있는지는 도덕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페이터 하면 그러니까 impressionistic criticism 그 인상주의 비평을 이제 그 시작한 사람으로 그 알려져 있고 그 impression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죠. 그러니까 in addition to being a key figure in the transition from mid-Victorianism to the decadence of the 1890s. 그러니까 중계 그 빅토리아 어떤 사상에서 1890년에 그 데카당스, 그 1890년을 그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이제 데카당스, 그러니까 퇴폐주의. 음? 그러니까 이 데카당스라는 단어가 이제 1890년대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빅토리아 그 중기에서 1890년대로 가는 이제 그 어떤 전환의 예, 인물로서 그러니까 페르 commends our attention as the writer of exemplary impressionistic criticism. 그 인상주의 비평의 그 작가로 페이터가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in each of his essays he seeks to communicate what he called the special, unique impression of a pleasure made on him by the works of some artist or writer. 그래서 자, 예술 그 작품이 자신에게 어떠한 special, unique impression of pleasure 그것만의 독특한, 특별한
그 쾌감에 인상을 주는지가 중요하다. 페이터에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제 페이터의 그 임프레셔니스틱 크리티시즘을 아주 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그 모나리자잖아요. 잠깐만요. 예. 자, 라지오 콘다. 야,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어, 대목인데, 자, 페이터의 그 모나리자 묘사. 저 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모나리자를 직접 보신 분, 그 파리에 있는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보신 분, 예, 사람이 많아서 그냥 멀리서 봤죠. 예, 제대로 안 보이죠. 예, 생각보다 작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모나리자를 직접 보신 분 어떻던가요? 예, 그냥 구글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던가요? 예? 이게 아주 그 페이터의 임프레셔니스틱 크리티시즘의 그 정수인데, 예,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예, 한번 그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예, 추상화 한 점을 보고 추상화는 아니지 않나요? 예, 예, 초상화죠. 예, 초상화 한 점을 보고 저렇게 많은 거를 떠올리는 게 신기했다고 어느 학생이 예,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라지오컨다 뭐 그 두 단락의 그 짧은 글인데 그 페이터의 어떤 그 문장력이 이제 잘 드러나 있고 이 그림 한 점에서 얼마나 많은 그 임프레션을 페이터가 그 뽑아내는지가 굉장히 그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이제 표시했던 그 부분 위주로 보시면 자, unfathomable smile. 그러니까 이해가 불가한 그 웃음을 짓고 있다. The picture is a portrait from childhood. We see this image defining itself on the fabric of his dreams, and but for express historical testimony, we might fancy that this was but his ideal lady, embodied and beheld at last. 그 다빈치의 그 아이디얼 레이디였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유명하거든요. The presence that rose thus so strangely beside the waters is expressive of what in the ways of 1,000 years man had to come to desire. 그 모나리자의 얼굴이 천년의 그 세월 동안 인간이 갈망해 왔던 것을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hers as the head upon which all the ends of the world are come. 그녀의 얼굴은 자 세상의 종말을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얼굴이고 and the eyelids are a little weary.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눈꺼풀을 보면 약간 피곤한 듯하다. It is a beauty that wrought out from within upon the flesh. 그 내면에서 살갗으로 배어나온 자 그러한 아름다움이다. The deposit, little cell by cell of strange thoughts and fantastic reveries and exquisite passions. 그리고 그 모나리자의 살갗의 작은 그 세포 하나하나에 온갖 그 사상과 또 환상과 그 열정이 그 디파짓 침적되어 있다. And set it for a moment beside one of those white Greek goddesses or beautiful women of antiquity, and how would they be troubled by this beauty into which the soul with all its melodies has passed? All the thoughts and experience of the world have etched and molded there in that which
they have a power to refine and make expressive the outward form. The animalism of Greece, the lust of Rome, the mysticism of the Middle Age with its spiritual ambition and imaginative loves, the return of the pagan world, the sins of the Borgias. 그 다음, 자, she's older than the rocks among which she sits. 자, 한 인물의 그 초상화인데, 자, 주변의 바위들보다 더 오래 산 인물 같다. 예, 바위들보다 오래 살았으면 뭐 몇만 년, 뭐 몇십만 년을 예, 살았다는 건가요? 자, like the vampire. 예, 이게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자, 뱀파이어 같다. She has been dead many times. 여러 번 죽었고, 그리고 자, 무덤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그리고 has been a diver in deep seas. 깊은 바다에도 뛰어들었고, and keeps the fallen day about her. 그 몰락한 날에 그 어스름을 두르고 있다. 그리고 and traffic for strange webs with eastern merchants. 동방의 상인들과 그 아주 그 아름다운 그 직무를 교육을 해 보았을 것 같기도 하고. And as Lera was the mother of Helen of Troy, and as Saint Anne the mother of Mary. 자, 뱀파이어라는 게 그 재미있는데 여러분 그 이거는 그 드라큘라 같은 뱀파이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뱀파이어의 그 이미지는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그 가장 잘 알려진 그 드라큘라가 그러니까 브람 스토커의 그 드라큘라가 1895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페이트 이 글은 그 드라큘라 이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라큘라에 대한 그 이제 전설은 뭐 굉장히 역사가 이제 오래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페이터가 그 모나리자를 그 뱀파이어 같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보면 자 레다이다. 레다가 여러분 그 헬렌 오브 트로이의 그 엄마였거든요. 그러니까 헬렌 오브 트로이는 여러분 뭐 잘 아시죠? 그 트로이 전쟁을 그 촉발시킨 정말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성입니다. 그 헬렌의 어머니가 바로 레다예요. 그런데 이제 레다가 그 헬렌을 이제 낳게 된 그 스토리가 따로 있는데, 레다는 원래 그 스파르타의 그 여왕이었는데, 제우스가 레다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 하다가 백조로 변신을 해서 자 레다에게 접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레다가 이 백조를 보고 백조가 정말 예쁘다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있는데 이제 그때 그 제우스가 레다를 겁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예술의 소재거든요. 그 이 제우스가 그 백조의 모습으로 그 이 레다와 그 성적 관계를 하는 이 모습은 이제 굉장히 그 많은 그 그림에 또 조각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다가 제우스와 그 이제 관계를 갖고 그 이제 네 명의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중 한 명이 헬렌이에요. 예, 그래서 헬렌은 제우스의 딸인 거죠. 자, 페이터가 쓴 뱀파이어는 어떤 느낌인 건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이미지는 아닌데 그 옛날에 그 이제 뱀파이어 그에 대한 전설을 보면 뱀파이어는 정말 그 괴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음. 근데 한 번 죽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페이트가 like the vampire she has been dead many times 여러 번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이제 그러한 존재가 뱀파이어였던 거죠. 그렇죠. 불멸의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그 바위보다도 오래 살았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그 헬렌은 뱀파이어이고 그리고 헬렌의 어머니였던 레다이고 그리고 자, 마리아의 그 어머니였던 세인트 앤 그 이제 앤이라고 하는 그 이제 영어로는 앤인데 안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그 어머니가 안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나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지금 형용사를 표현을 붙이고 있죠. 음? 헬렌의 어머니였던 레다였고, 그리고 마리아의 그 어머니였던 안나였다. And all this has been to her but as the sound of lyres and flutes.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그녀에게는, 모나리자에게는 뭐 음악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And lives only in the delicacy with which it has molded the changing lineaments and tanged the eyelids and the hands. The fancy of a perpetual love sweeping together 10,000 experiences is an old one, and modern philosophy has conceived the idea of humanity as wrought upon by and summing up in itself all modes of thought and life. Certainly, Lady Lisa might stand as the embodiment of the old fancy, the symbol of the modern ideal. 이 모나리자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 fancy, 공상의 화신이고, 그리고 이 근대적인 관념의 상징이다. 페이터의 그 문장을 보면 가끔씩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 해석도 안 되고 도대체 그 문장의 의미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이제 가끔 있는데, 그 문장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제 의미가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터 자신이 그 지지하는, 옹호하고 있는 그 예술의 성격을 페이터의 문장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문장의 의미는 그 와닿지가 않고, 참 문장이 참 예쁘다. 진짜 아름답게 썼다. 어떻게 이렇게 영어로 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모나리자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 페이터의 그 이 비평. 자, 페이터의 비평 어떻게 읽으셨나요? 모나리자에게서 그 세월을 느낀 것이 인상 깊었다. 예. 예, 그림 하나를 보고 이렇게 많은 그 어떤 그 인상과 생각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참 놀랍고요. 뭐 이해는 안 가는데 페이터가 말하는 바에 공감은 되었다. 자, 여러분 이게 그 임프레셔니스틱 크리티시즘이 이제 어떤 건지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어, 아까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러스킨과 그 이제 페이터 입장이 상반된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말 그렇게 대척점에 있나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러스킨과 페이터가 정말 그렇게 대척점에 있는 건가? 그러니까 예술을 볼 때 그레이트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보는 러스킨과 그 어떤 순간적인 그 임프레션, 플레저 이거를 중요하게 보는 이제 페이터, 이제 두 사람이 정말 그렇게 다른 건가? 그 여러분 그 러스킨이 더 슬레이브십, 그 JMW 그 터너의 더 슬레이브십을 묘사한 걸 보면 사실 러스킨도 인상주의 비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예전에 설명했었죠. 정작 본인은 그 예술에서 얻을 수 있는 걸로 그레이트 아이디어를 그렇게 강조를 해놓고 예술 작품을 묘사를 할 때에는, 실제로 묘사를 할 때에는 그 예술 작품이 자기에게 어떤 임프레션을 줬는지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묘사의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지오 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 러스킨과 이 펠터가 어떤 예술의 어떤 목적, 예술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반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거리가. 음. 그러니까 단지 그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달랐던 거지 두 사람의 입장이 아주 그렇게 다른 건 아니었다. 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상은 학생은
예술 작품은 러스킨과 페이터가 말한 두 가지를 모두 주는데 각자 누가 어떤 것에 주목했느냐가 다른 것 같다. 예. 개운 학생은 왠지 둘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예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르게 정의했을 뿐인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에 그 엠퍼시스를 두느냐가 달랐던 거지. 두 사람의 그 예술관 자체가 그렇게 뭐 아예 달랐다. 상반된 예술관이었다. 이제 그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슬립십을 묘사할 때 그 러스키는 그 임프레셔니스틱 크리티시즘에 아주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또 예술 작품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순간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 이 라지오콘다에 대해서 더 코멘트 하실 거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그 모나리자를 보면서 가졌던 임프레션은 뭔가요? 물론 페이터처럼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보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은 그 모나리자에서 뭘 보셨나요? 또 잔잔하고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느꼈던 것 같다. 뭐 눈썹이 없다는 것 정도. 예, 예. 뭐 그 당시 여자들은 좀 뭐 눈썹을 좀 뭐 밀었다고 하지 않나요? 예, 또 다른 분들 모나리자를 보면서 뭘 느끼셨나요? 이 팔터가 본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미미한 표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작가의 역량에 감탄했다. 예,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도대체 그 그림이 뭐가 그렇게 예, 막 위대하고 다른 초상화에 비해서 그렇게 탁월한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그 코멘트 있으신가요? 뭐 이 파이터의 이 라지오 콘다 이 글이나 아니면 뭐 이제 모나리자 자체에 대한 뭐 감상평 없으신가요? 페이터가 본 것만큼 많은 것을 느끼지는 못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이 느껴졌다. 예, 여러분 이걸 보시면 페이터가 얼마나 그 이 서양의 예술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축적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페이터의 주장의 핵심 중 하나는 뭐였나요? 그러니까 beauty, like all other qualities presented to human experience is relative. 자, 이 주장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 아름다움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자, 아름다움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뮬라, 유니버설 포뮬라, 공식을 찾을 수가 없고 다만 but the formula which expresses most adequately this or that special manifestation of it is the aim of the true student of aesthetics. 그런데 그 어떤 추상적인 유니버설한 포뮬라는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름다움이 상대적이다. 자, 이 주장이 좀 더 가게 되면 어떠한 말을 할 수 있냐면 자, 진리는 상대적이다. 자, 아름다움에는 보편적인 법칙이 없다. 그렇다면 진리에도 보편적인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이 갖는 이 함의는 이 당시 엄청난 것이었죠. 자, 진리가 상대적이면 자, 이 당시 그 사회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던 그 기독교의 그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시간에 페이터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